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희생자 신원 확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여 명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훼손이 심한 탓인데 희생자 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47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희생자들은 훼손이 심해 지문 채취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희생자와 유류품 수습을 이어가는 한편 DNA 분석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족들의 DNA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고 DNA 분석 전문가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 밤까지는 전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장례 절차는 10일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서 수습된 신체 부위에 대해 DNA 감식을 모두 완료한 후에야 유족들에게 시신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유족들은 희생자 확인과 시신 인도가 늦어진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인력을 충원해서 좀 더 신속하게 빨리 내 형제, 내 가족들을 우리의 품으로 좀 보내주시길 원했어요. 임시 영안실에 안치된 희생자들의 시신을 확인한 유가족들의 오열로 공항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당국은 상태가 비교적 온전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인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의 속도를 올려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맞춰 장비와 인력도 최대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정부는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공항 탑승동 1층에 추가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공무원들을 전담 지정해 장례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시신 인도가 늦어지면서 장례 역시 지연되게 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임시 안치소가 마련된 무안국제공항에는 수습된 시신을 보관할 냉동고 11기가 도착했습니다. DNA 대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시신은 이곳에 보관됩니다. 향후 장례 절차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입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장례와 민원 해소 등 유가족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례를 위한 직간접 비용은 제주항공이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시신 지원해 드리게 되고요. 이후에 화장 부분 매장하는 곳을 이동하시고 마무리하실 때까지 같은 공무원들이 끝까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이 오고 가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안 스포츠파크 합동 분향소 외에 무안공항 1층에도 추가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유가족들은 공항에 의료진을 배치해 줄 것과 향후 인근에 추모공원과 위령탑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멀리 떠난 부분이 아니라 이 무안공항 옆에다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고 장소가 여기인데 우리가 딴 데를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상규명과 배상 문제는 장례 절차가 매듭지어진 뒤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군 종합스포츠센터와 5.18 민주광장 등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지역민은 물론 기업, 종교계 등 시민사회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 국화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이번 참사가 남일 같지 않다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릅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분향소를 찾은 일가족은 물론 먼 타지에서도 발걸음을 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같이 이 슬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근 기업의 직원들도 추모 행렬에 나섰고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절망하고 계신 우리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그 고통과 그 아픔 그리고 슬픔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5.18 민주광장과 전남도청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되게 친한 친구기도 했고 학교에서 자주 같이 다니던 친구라서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오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510만 명의 수도권 출향인 모임인 광주 전남 시도민회는 깊은 애도와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상호들은 고향에서 생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참사로 동료 직원과 제자들을 잃은 전교조 전남지부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일주일간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추모객을 위해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고 광주와 전남지자체도 분향소 설치에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으로 정하면서 연말연시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등 추모와 애도 물결이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오늘 사고 현장인 무안을 찾았습니다.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고 나경원 의원은 기반 시설을 늘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식도 생략한 채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근조 리본을 착용한 권 비대위원장은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며 국민의힘도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무안공항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국제공항에 걸맞는 안전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우에 이 875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함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소속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와 함께 무안에서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배에 나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주요 인사들도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는 등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사고 현장인 무안 국제공항을 찾아 비공개로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이 장례 절차를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서 잘 치르고 또 진상도 제대로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 30명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국화꽃을 헌화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길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무안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사고 수습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혁신당도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정부의 빠른 수습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추모 기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사고 수습과 추모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이 밖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용해인 기본소득당 당대표도 분향소를 찾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세대 충돌과 랜딩 기어 미작동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고 조사를 위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 등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섣부른 추측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두 가지 사실은 기체의 세대 충돌과 랜딩 기어의 미작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대 충돌이 엔진 파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랜딩 기어 미작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엔진이 손상되면 이제 그 엔진이 일본에 상당히 많은 RPM으로 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손상될 수 있어요. 다만 국토교통부는 통상적으로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고장은 관련이 없다며 이 부분을 집중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착륙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너무 짧았던 것 아니냐는 분석부터 활주로 끝부분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이 콘크리트 기초로 지어져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제 규격과 규정을 준수했다면서도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여수공항 또 포항 경주공항과 같은 공항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이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단 면밀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고 원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종사 노조연맹은 입장을 내고 사고 원인에 대한 섣부른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강력히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 블랙박스 분석에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작사인 보잉사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가족 9명이 한날 한시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탑승객 중 최연장자인 배모 씨는 팔순을 기념해 가족과 함께 생애 첫 해외여행을 나섰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가족 9명이 숨진 영광의 한 마을에는 침통함만 가득합니다. 텅 빈 집에는 5살 난 손녀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이 아프고 그 집 앞에서 또 지내다니면 그 집 쳐다보면 아주 사람 죽었어. 탑승객 중 최연장자였던 79살 배모 씨는 아내와 두 딸의 가족 등 9명이 함께 사고 여객기에 탔습니다. 팔순을 기념해 배 씨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나 25일 날 8시에 출발해서 가래에 걸더라고. 예, 잘 구경 오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하지만 팔순 기념 여행에서 3대는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배 씨 부부는 물론 첫째 딸 부부와 둘째 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첫째 딸이 40을 넘겨 얻은 5살 배기를 포함해 손자녀 4명이 숨졌습니다. 일정상 가족여행을 함께 떠나지 못한 둘째 사위는 아내와 자식 셋을 한순간에 떠나보냈습니다. 작은 사고가 혼자 나가는 게 5개 혼자 나가는 게 어저께 그 갔는지 죽을 사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가서 같이 죽어버렸죠. 팔순을 축하하고 추억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첫 가족 해외여행이 끔찍한 비극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 교육계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 교육에 헌신해온 전남교육청 소속 사무관 5명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사무실 빈자리에 하얀 국화꽃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은 전라남도 교육청 1층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자그마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한순간에 떠나보낸 교직원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다들 이제 어려운 일을 하는 부서들에 다 계셨었어요. 밤을 새는 것까지도 제가 같이 이렇게 보고 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는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여성 사무관 5명이 탑승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이들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높이 평가돼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잇따라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코로나로 미뤄뒀던 해외여행을 연말을 맞아 어렵사리 시간을 내어 떠났는데 끝내 다시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전남 지역에서는 교직원 5명과 학생 3명, 광주에서는 학생 4명이 희생됐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이번 참사로 13명의 희생자가 나온 화순군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희생자 중 8명은 화순군의 전현직 공무원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희노애락을 함께한 동료들은 애통해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희생자의 빈자리가 하얀 국화꽃과 색색의 메모지로 채워졌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동료들의 메시지는 깊은 슬픔과 충격,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로 세상을 떠난 동료의 책상입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했던 동료들은 침묵 속에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슴팍에 매달린 근조 리본만이 이들의 참담한 신경을 보여줍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고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화순군청 현직 공무원 4명은 퇴직한 선배 공무원 4명과 함께 퇴직 기념 여행을 떠났다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8명은 10여 년 전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인연을 이어오며 계모임도 하고 선후배의 정을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그 퇴직자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갔다 오자 이렇게 이제 친목 모임에서 이렇게 갔다 오신. 화순군에서는 함께 여행을 떠난 아빠와 아들, 형제 등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일반 희생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화순군은 군민 누구나 애도를 표할 수 있도록 군민종합문화센터 2층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군은 종무식과 시무식을 포함해 새해 첫날로 잡았던 신년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전남 동북권에 위치한 여수공항에서도 조류와 기체가 충돌을 빚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국회의원이 공항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공항 내 항공기 조류 충돌 발생 건수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건, 2021년과 2022년 각각 1건, 2013년 3건, 올해 8월까지 1건 등 지난 5년 동안 12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공항 운항 편수를 고려하면 조류 충돌 발생률은 0.035%로 국내 다른 공항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공항으로 0.013%를 보였습니다. HDA 현대사모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HDA 현대사모는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 3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 광주 경영자 총협회가 다음 달 3일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던 신년 인사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경총과 광주 상인은 오늘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신년 인사회를 미루지 않고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경제계 인사들은 오늘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합동 조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오늘 더현대 광주에 대한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에서 복합 쇼핑몰만의 특색 있는 공간 구성, 광주천과 보행 연계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더현대 광주는 오는 2018년 개장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광주 전남 지역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에서 8도 분포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40분 사이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